사회 구조로 잠시 긴급 문자 네. 사회 구조적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이게 맞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인가요? 어쨌거나 이들을 어루만지면서 지금의 교육과 이들의 진로를 함께 고심해 볼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아프지가 어루만져 주겠다는 대안 없는 힐링 산업도, 지금 힘들어도 꿈을 쫓으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식의 희망 사업도 일정 부분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소통 강사가요. 스피치 지도 강사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통 강사가 가장 잘못하는 게 근거 없는 긍정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사회 괜찮다. 너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발간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너는 고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언젠가 꾸준히 하면 너의 성공은 보장될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 절대 저는 그때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대안 없는 희망은요. 대안 없이 매트릭스에 계속해서 넘어지라고 하는 것은요. 글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강사에겐 돈벌이는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듣는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을 해탈해주고 갈등을 해소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극한 경제의 사회가 최고의 피임약이다. 이런 제목이네요. 뿐만 아니다. 기득권 세력이 청년 그룹을 절벽으로 모는 관행은 신압으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정착했다. 인구 감소를 막자면 이케아 세대를 필두로 한 현역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밀어줘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기성제도는 이를 역행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해뒀다. 어떻게 해서든 내 밥그릇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에 나온 잔인한 바리게이트다. 아무리 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그들의 노후를 괴롭힐 자승자박의 부메랑임을 눈치채지 못한 결과다. 미래가 희망을 잃으면 공멸은 불가피하다. 경쟁적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약이란 말처럼 청년 세대의 혼돈과 불안이 야기한 미래의 비판론이야말로 출산 기피의 최대 원인이다. 당장 노동 시스템이 그렇다. 청년 세대에겐 희망이 없다. 적자 생존과 승자 독식의 평양적인 자본주의가 활기를 치면서 갈수록 청년 보장이 희박해졌다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성세대에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다. 한번 입사하면 연공서열에 준하는 호봉제를 적용받으며 구조조정의 칼날만 피하면 장기 근속이 불가능하진 않다. 물론 비정규직은 연령을 불문하고 힘들다. 반면 이케아 세대는 대부분 연봉계약제다. 완벽한 미국 모델과 달리 한국식의 기이한 변형계약제인데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함의는 크다. 여차면 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착취구조인 까닭이다. 시민단체가 말하는 노동계약법, 노동악법이죠. 노동악법이라고 말하는 건 노동법, 자유로운 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날지 고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무작정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지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요.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잘 모르는 경우는 어느 쪽 한쪽의 입장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양쪽이 어떤 논리를 펴고 있고 그 논리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올바른 맥락 있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말하는 그 법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려는 배경은 무엇인지, 시민단체가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자론의 입장에서 파악해보고 여러분의 호불호를 갈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계속 볼까요? 인턴 제도가 대표적이다. 고용 권한을 가졌으니 마음에 드는 최소 인력만 가려 뽑겠다는 의도는 탈락자의 심정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워낙 청년 고용이 심각한 지경이니 일자리 나누기처럼 고용시간, 임금 총계를 나누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자는 아이디어만 해도 현실에선 비참할 정도로 청년 착취를 강요한다. 정작 4050 세대의 간부 직원은 해당되지 않고 설사 동참한다 해도 무늬만 고통분담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저서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에서 기성세대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원한 착취 공식을 소개한다. 현재 연봉 빼기 2천만원 나누기 2는 연봉 삭감액이다. 이런 식이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석훈이라는 학자가 말했다는 거죠. 88만원 세대로서 쓴 저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는 신입사원부터 차장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결국 허리 아래의 젊은 직장인이 그 패를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다. 결코 내려놓지 않는 기득권 세력의 탁월한 행포가 아닐 수 없다. 악권은 국민연금이다.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사회 부조인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세대의 부양에 대전제가 공유된다. 돈 버는 젊은 현역이 은퇴한 선배 세대를 분양하는 구조다. 열심히 일하고 보험료를 내줄 후속 세대가 연결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피부양 인구, 고령화는 늘어나는데 부양 인구, 그러니까 젊은이죠. 저출산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의 현역 인구가 훗날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바로 인구 감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기초연금처럼 추가적인 현역 세대의 고통 분담마저 요구하니 세대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갖는 상생적인 정합성을 훼손하고 남을 정도의 그 착취의 혐의는 과도하고 무겁다. 로마 멸망의 고루한 전철을 밟을 것인지 또는 한강의 기적 재현으로 새로운 항로를 열 것인지 지금 한국은 갈림길에 섰다. 멸망을 경고하는 지적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 균열 현상은 이미 이케아 세대에서 확인되고도 남는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건 고스란히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라 밖에서 한국을 평가한 몇몇 코멘트를 통해 청년 세대의 증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출생률이 오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하로 감소하고 2200년에는 140만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폴 휴이트 미국 고령화협회 설립자 이렇게 있네요. 네. 지금까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섹션을 읽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학적이나 경제학적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미래,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원력이 증발하였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우리는 이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자가 소개한 것과 같이 바로 고용 불안일 것입니다. 고용 불안 하나가 가져오는 이러한 파생적인 효과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혹은 나비 효과처럼 우리에게 1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편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을 파괴하고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가치관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클로징 멘트라고 하는데 저는 마무리 멘트, 한국말이 좋기 때문에요.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저자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구 한켠에서 엄청난 고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그 가치관을 추출해내는 그 고단한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에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는 그 보물이 헛될 수 없는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따져보고 혹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는 게 바로 책 읽는 자의 마음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책에 대해서 이제 한자 한자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책을 구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입할 여력이 있으시면 구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권의 책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작게는 출판사를 살리는 것도 되겠지만, 출판사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도 되겠지만, 크게는 그 책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책을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구입했을 때 느끼는 건 그겁니다. 도서관에 빌려보는 것도 좋지만요. 자기 책에 있을 때 메모를 하고 중요사항을 체크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읽지 않더라도 두면은 자, 2년이 되었을 때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편을 저는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데 그걸 무리쓰고 구입하는 것 또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는요,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적 정보 같은 경우는요, 여러 사람이 알아서 그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책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로 시작되는 이러한 화두도 결국 저는 긍정적인 사회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던질 수 있는 하나의 화두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페이스북에 칭찬글 해주셨던 것, 응원해주셨던 많은 지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